모든 것이 무너져야 비로소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 주변의 소소한 소중함을 돌아봐야 함. 가장 사소하지만 중요한 것을 잃어봐야만 작은 것의 기쁨과 소중함을 체감할 수 있다. 찾아야 누릴 수 있는 것. 이상은 영화를 보자마자 느낀 바대로 짧게 정리해본 메모입니다. 데몰리션은 영화 분석 자체보다도 영화가 주는 의미와 깨달음들을 더 곱씹게 되는 교훈적인 힐링 영화입니다. 그렇다고 결코 누군가를 가르치려 드는 영화도 아닙니다. 자기적이지 않게 지독한 트라우마에 갇힌 어떤 환자의 사례를 영화화한 듯한 가슴이 따뜻해지는 영화입니다. 어느 날 급작스런 교통사고로 데이비스의 아내가 죽습니다. 아내가 죽었음에도 데이비스는 눈물 한 방울 나오지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데이비스를 심히 걱정하지만 그는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게 일에 몰두합니다. 데이비스는 그의 장인어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점점 이상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의 계기가 된 것이 데이비스의 아내가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는 사고가 나기 전 데이비스에게 냉장고에 물이 새는데 고쳐달라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전혀 들어주질 않는다고 핀잔을 했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기억난 데이비스는 냉장고를 완전히 분해합니다. 언젠가 장인이 무언가를 고치고 싶다면 모든 것을 뜯어내야 한다고 했던 말을 상기하면서 말이죠. 이후 주변의 모든 것을 분해하고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와중에 병원 자판기 고장을 통해 우연히 연락하게 된 AS 담당 여직원 캐런과 만남을 갖게 되고 기이한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데이비스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혹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하기만 한 자신의 내면을 일깨우기 위해 파괴를 선택합니다. 그는 사소한 기억과 연결되는 모든 것을 임의적으로 파괴하려 하지요. 파괴를 해야만 모든 기억을 지워버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일까요? 그러나 물리적인 파괴를 행한다 하더라도 아픈 기억은 마음대로 소멸되지 않으며 가슴속에 짙게 새겨진 얼룩은 결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영화 속 데이비스의 행동은 전문적인 용어로 방어 기제에 의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 무의식이 발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흔히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데요. 영화에선 데이비스가 아내의 죽음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히려 무감각한 것에 대하여 자신이 아내를 사랑했던 게 아니라며 자책하는데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충격으로 인하여 무의식 속에 방어 기제가 발동되는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데몰리션은 데이비스의 심리적 흐름을 기본 축으로 진행하되 그와 연결되는 몇몇 인물의 시선 속에서 진행되는데요. 인상적인 건 그 사이사이에 유리 파편과도 같은 아내와의 추억 이미지들이 잔상처럼 삽입되는 부분입니다. 깊은 트라우마와 상처 속에 사는 이들에게는 이런 편집과 연출이 크게 어필되리라 생각되는데요. 영화 속 편집처럼 결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의 파편들은 장소와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불현듯 머릿속을 휘감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데몰리션은 진심이 담긴 시적인 영화입니다. 구체적인 설명보다 기억 속 잔상 같은 짧은 이미지와 효율적인 점프컷으로 관객의 상상력과 내러티브 본능을 자극하며 데이비스와 주변 인물의 동기들을 이해시킵니다.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데이비스와 캐런의 우정도 일견 무리수적인 설정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상실감과 자책감에 가득 찬 데이비스의 행동 동기와 트라우마로 인하여 심하게 왜곡되어 버린 그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데 효율적인 장치이기도 합니다. 데몰리션이 곱씹을 만한 것은 단순히 데이비스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파생되는 주변 인물들의 상처와 그 상처들을 이겨내려는 각자의 방식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주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하여 일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거나 이미 벌어진 크나큰 사건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순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거리를 제공해줍니다. 또한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자기 위로와 자기 만족 차원에서 행해지는 선행이 얼마나 무의미할 수 있는지 꼬집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어떠한 형태로든 파괴를 멈추고 사소한 것들을 인정하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내비칠 수 있을 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진다고 넌지시 조언해주기도 합니다. 죽은 아내를 기리고 괴로운 기억들을 좋은 추억으로 변환시키며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달았던 장인 장모와의 관계까지 회복해야 하는 매개체인 회전목마는 우리에게도 강한 울림을 가져다 줍니다. 데이비스는 우연히 방치된 회전목마를 처음 보았을 때 완전히 파괴시켜 분해하고픈 충동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파괴는 진행되지 않았고 반전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과거 가치에 대한 인정과 활용, 그것이 극단의 상실감과 상처에 대한 해결책이 된 걸까요? 데이비스는 타인을 향한 자신의 견고한 뚝이 비로소 무너지고 나서야, 그리고 그토록 메말랐던 눈물샘이 터지고 나서야 가볍게 여겼던 작은 것의 소중한 가치를 드디어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회전목마는 이런 데이비스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데이비스에게 그러했듯 이 회전목마는 우리의 가슴과 눈물샘마저 터뜨려버립니다. 그리고 솟구쳐 흐르는 눈물은 유달리 뜨겁습니다.